It's a clear view with all your eyes getting paid. No more favors, I know what we can do about it. I think I better run.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.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낚시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분이 있는데요. 오늘 낚시인피플에서는 어류박제연구소 조인구 소장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. 어류박제연구소 조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낚시인피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할게요. 네, 낚시인피플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문화재 기능인 어류박제연구소장 조인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. 네, 긴장이 되네요. 네, 오늘 편하게 인터뷰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류박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이 어류박제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어떤 작업인가요? 어류박제는 그 박피를 해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방부제 처리를 해서 그 안에다가 그 우레품을 집어넣어서 그 봉합을 시켜서 건조하고 코팅하고 채색을 한 후에 원 상태로 복원시키는 작업이라고 합니다. 네. 이야기는 간단하게 좀 해주셨는데요. 그래도 손도 많이 가고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어류박제를 할 때 좀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인가요? 그 내용물을 그대로 끼우는 거, 그 작업. 그게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제거한 후 우레품을 들어가는데 그 우레품을 사포질도 하고 칼질도 해서 다듬어서 맞게 삽입하는 건데 수작업으로 그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섬세한 그 장인정신이 좀 필요하고 지느러미 그대로 살린다든가 찢어지지 않게 지느러미 약하거든요. 비늘도 약하고 그것도 빠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런 그 작업도 힘들고 의안도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의안을 또 자기가 제작해서 끼워야 되는 그 작업도 좀 힘들고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든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. 네, 이 어류박제 작업이요. 뭐 단기간 배워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.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? 네, 어류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. 10년이요? 예. 그 이제 일반 박제를 하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벽에 부딪혔어요. 그 이제 조수보호법이라 그 뭐 총기 그 뭐 단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많이 받는 게 조수류 박제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류박제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지요. 그러면서 외국의 원서도 지금 제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기술을 좀 터득해서 지금까지 그 이루고 있습니다. 네. 10년이라고 한다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. 좀 많은 작품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예, 기억에 남는 작품은 고래. 우리나라 마지막 포경선으로 잡은 고래를 장생포 고래 박물관에 제작을 박제해서 거기다 진열해 놓은 걸 제가 박제를 했죠. 네. 이 고래라고 한다면 그 크기가 좀 대단할 것 같은데요. 그 크기는 그건 한 17m 정도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대물이었었죠. 네. 그렇게 큰 고래는 좀 혼자 작업하기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것은 수용 인원이 그건 한 10여 명이 덤벼들어서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근데 뭐 그건 또 아주 이제 어려운 그 장소나 작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게 참 촌막을 치고 야외에서 뭐 땅을 파고 물에 땅에 뭐 수장도 시키고 이런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그 과정은 뭐 그게 좀 자료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그걸 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네요. 네, 뭐 자료는 없지만 박물관에 직접 찾아가면은 그 고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지요. 네. 박제는 남아 있는 거니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뭐 고래같이 큰 어종이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죠. 그렇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이 어종들은 기간상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? 이런 종류는 보통 붕어나 베스 이런 종류는 보통 1절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. 네, 어떤 어종의 작품을 만드실 때 좀 가장 힘드셨나요? 비늘이 약한 종류, 소형 어종, 피레미 종류, 송어 종류 그런 뭐 비늘이 작으면서 약한 종류들 그런 게 좀 어렵지요.
네, 또 이 박제만큼이나 낚시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네. 낚시는 제가 한 30년 정도 뭐 시작했는데 제대로는 할 줄은 몰라요. 근데 그냥 주말마다 그냥 배낚시도 하고 대낚시도 하고 릴낚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접합니다. 근데 잘은 못해도 그냥 뭐 낚시는 즐겨야 합니다. 네. 뭐 즐기는 마음이 중요하죠. 네. 네. 자신이 직접 이 낚은 고기를 박제로도 만들어 보셨나요? 네, 그렇죠. 있지요. 제가 여기 이쪽에 지니러 놓은 건데. 예. 네, 이게 지금 4자 붕어거든요. 네. 8호에서 2.8년도에 잡은 거고 아래 것은 청평 댐 밑에서 9호로 잡은 5자 쏘가리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아니,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아, 예. 많은 낚시인들이 자신의 기록어를 뭐 사진이나 어탁으로 남기잖아요. 네. 네, 오늘 뭐 선생님의 기록어를 이렇게 네. 어류 박제로 보니까 정말 좋네요. 네, 자료를 집어넣고 몇 년, 몇 월, 며칠 어디서 잡았다는 자료도 집어넣고 그럼 영원한 기록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요.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예. 네, 이 낚시인들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? 낚시인들 반응 아직 그 인식이 안 돼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어려도 박제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도 많고 어떻게 하는 과정도 물어보는 분도 많고 일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조수류 박제를 많이 접하잖아요. 그렇죠. 선종에서는 어류 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인식이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. 네. 예, 이런 계기로 많이 활성화되고 알려지고 그런 그 매니아들의 층위 접영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그 저의 바람입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전시회를 열거나 또는 좀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요.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? 앞으로 계획은 이 어류 박제가 인식이 안 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. 선종은 많이 활성화됐는데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전시회나 어떤 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후배 양성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의 그 작품만 제가 작업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낚시 매니아들하고도 1:1 멘트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서 작업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좀 활성화 좀 시켜보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네. 뭐 선생님 작품을 직접 보면은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호기심을 가지고 좀 있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. 네, 기회가 된다면 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죠. 예. 마지막으로 이 낚시인 피플에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. 이 어류박제연구소 소장 조인구에게 낚시란? 나에게 낚시란 창조입니다. 왜냐하면 어류 박제하는 과정이 예술 문화를 창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에게 낚시란 창조입니다.